허리 한번 삐끗했을 뿐인데 골절이라고요? 그냥 평소처럼 허리를 살짝 돌렸을 뿐인데 뼈가 부러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30년 넘게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일해오면서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큰 사고도 낙상도 없이 조용히 찾아오는 골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우리 뼈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서서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는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하며 놓치곤 하죠. 하지만 골다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핵심 영양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뼈가 약해졌다는 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키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거나 어깨가 굽어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졌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뼈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뼈는 약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눌리듯 주저앉게 되며 이를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분들이나 70대 이상의 남성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곤 하시죠. 하지만 뼈가 보내는 신호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릎 통증이 아니라 뼈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관절염을 의심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뼈 자체가 약해져서 오는 통증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 부위가 문제일 경우 작은 낙상 하나로도 쉽게 골절이 생길 수 있고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뼈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뼈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밤마다 다리 쥐가 나신다고요? 한밤중에 자주 다리에 쥐가 나거나 종아리나 발바닥이 저릿저릿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뼈가 약해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미세한 신호부터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주 쥐가 난다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영양 상태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뼈에 구멍이 생기면 생기는 끔찍한 일. 골다공증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뼈라고 하면 딱딱하고 단단한 구조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실은 뼈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흡수되는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깨져서 생성보다 흡수가 빨라지게 되고 그 결과 뼈 속이 텅 빈 스펀지처럼 되면서 조금만 충격에도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무증상으로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키 줄어드는 게 단순한 노화?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키가 줄어드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3cm 정도라면 몰라도 갑자기 5cm 이상 줄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는 척추의 압박골절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뼈가 약해지면 척추뼈가 주저앉아 키가 줄고 몸이 앞으로 숙이는 자세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통증과 거동의 불편함, 심하면 낙상과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 여성분들은 특히 폐경 이후 골다공증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감하면서 뼈를 보호하던 기능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50대 중후반부터는 뼈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특히 체중이 가볍고 마른 체형일수록 뼈도 얇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폐경 이후 여성의 3명 중 1명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남성도 골다공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은 여성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남성도 70세가 넘으면 약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흡연이나 음주를 즐기셨던 분,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뼈 건강이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성들은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늦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면 칼슘제나 주사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뼈를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뼈 건강은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야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칼슘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잘못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영양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5가지는 필수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영양소는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그리고 단백질. 이 5가지는 각각의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비로소 튼튼한 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나머지의 효과도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합니다. 왜 중요한지, 어떤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영양소는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그리고 단백질. 이 5가지가 서로 맞물려야만 건강한 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각각이 중요한지, 어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칼슘 뼈의 주재료입니다.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주된 성분, 바로 칼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칼슘의 흡수율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땐 먹는 족족 잘 흡수되던 칼슘이 노년기엔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노년층에는 탄산칼슘보다는 구연산칼슘이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장 결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인 1000에서 1500mg으로 조절하셔야 안전합니다. 뼈를 튼튼히 하려다 오히려 다른 병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비타민 D 칼슘의 문을 열어줍니다. 칼슘이 몸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뼈에 저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생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합성 능력이 줄어들고 외출도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보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D3 형태가 흡수율이 높고 효과도 좋습니다. 하루 800에서 1000 IU 정도가 적절하며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혈관에 칼슘이 쌓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 뼈 속 균형을 맞춥니다. 마그네슘은 뼈에서 칼슘과 함께 일종의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작용하기 위해선 마그네슘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칼슘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근육 경련이나 심장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죠.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특히 노년층은 흡수력이 더 떨어집니다. 하루 400mg 정도를 권장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 같은 소화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천천히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비타민 K 칼슘이 뼈에 붙게 해줍니다. 칼슘이 몸에 흡수되고 비타민 D가 그 문을 열어주었다면 비타민 K는 그 칼슘이 정확히 뼈로 향하도록 도와주는 교통정리 역할을 합니다. K가 부족하면 칼슘이 엉뚱한 곳에, 예를 들어 혈관벽에 침착되어 혈관석회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낫또나 발효치즈에 풍부한 이 비타민은 특히 MK-7 형태로 된 보충제가 안정적입니다. 하루 90에서 120 마이크로그램이면 충분하며 혈전 예방제를 드시는 분은 꼭 전문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 뼈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근육에만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뼈에도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뼈는 단백질 기질 위에 칼슘이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노년층은 근육이 약해져 낙상 위험도 커지죠. 하루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칼슘, 어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칼슘은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뿐 아니라 두부, 멸치, 참깨, 시금치 같은 식물성 식품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멸치는 뼈째로 먹을 수 있어서 흡수율이 매우 높고 두부는 위장에 부담이 없어 노년층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시금치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수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를 잘 소화 못하시는 분들은 두유나 치즈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D 음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D는 햇빛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으로도 보충이 필요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달걀 노른자,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 등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건조 과정에서 비타민 D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햇볕에 말린 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실내에 오래 계신 날은 일부러라도 이런 식품을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그네슘, 어떤 음식에 많을까요? 마그네슘은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지만 대표적으로 해조류와 견과류, 특히 아몬드나 호두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현미, 시금치, 다시마에도 많이 들어있고 평소 밥을 백미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그네슘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K는 낫또만 먹어야 하나요? 비타민 K는 일본의 낫또에 가장 많이 들어있지만 그 외에도 서양식 발효치즈인 고다나 브리치즈, 계란 노른자, 닭간 등에도 존재합니다. 낫또 특유의 냄새나 끈적한 식감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치즈나 계란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혈전 예방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단백질,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이자 뼈 건강에도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식사량이 줄면서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레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몇 끼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도 과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특히 기존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뼈 건강에 좋지만 과다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식사량이 줄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꾸준히 보충해 주세요. 너무 기름진 고기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유보다 두부가 더 좋은 경우 칼슘 섭취를 위해 많은 분들이 우유를 선택하시는데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겐 우유가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부나 멸치처럼 뼈째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식물성 단백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유제품을 먹고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식물성 대체식품을 중심으로 칼슘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어와 고등어는 비타민 D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햇볕 쬐기 어려운 날이나 겨울철엔 식사로 보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죠. 연어 100g엔 무려 500IU 이상의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단, 이들 생선은 중금속 축적의 가능성도 있으니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이나 찜 형태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기름은 최소화하는 방식이 가장 건강합니다. 다시마와 미역, 마그네슘 덩어리입니다. 해조류는 자칫 간과하기 쉬운 식재료지만 뼈 건강에 매우 유익한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다시마와 미역은 국이나 무침으로 간단히 조리해 드시기 좋아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단,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시고 하루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뼈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낫또 발효식품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낫또는 일본의 발효식품으로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낫또 속의 나토키나제는 혈전 용해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냄새와 끈적함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엔 고다치즈나 브리치즈처럼 발효된 유럽 치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염분이 높은 치즈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계란, 저렴하고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의 질이 매우 우수하고 노인분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드시면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죠. 삶거나 반숙 형태로 조리하면
영양 손실도 적고 불필요한 지방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량을 조절해 주세요. 조리 방법 하나에도 건강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뼈를 간접적으로 지켜줍니다. 뼈 건강은 칼슘이나 비타민 D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항산화 물질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그리고 딸기나 키위 같은 과일에는 뼈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뼈뿐 아니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뼈 건강을 위한 간식 아몬드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간식처럼 가볍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마그네슘, 칼슘, 단백질까지 모두 들어있는 훌륭한 뼈 건강식품입니다. 하루 한 줌, 약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하며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는 뼈의 칼슘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열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외출 시 챙겨 다니면 건강 간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이유는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뼈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칼슘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체내 독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은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물 섭취량을 꼭 의료진과 상의해 조절하셔야 합니다. 햇빛 하루 20분은 꼭 쬐어야 합니다. 햇빛은 체내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특히 오전 10시 전후나 오후 3시 이후 시간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팔이나 다리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은 생각보다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은 더욱 의식적으로 햇볕 쬐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뼈 건강, 생활 습관이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거나 햇빛을 전혀 쬐지 않는다면 뼈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걷기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적절한 햇빛 노출,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 비로소 뼈는 단단해집니다. 오늘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뼈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햇빛 노출,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의 핵심입니다. 뼈는 하루아침에 약해지지 않지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부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뼈 건강은 곧 인생의 기둥입니다.